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요식업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두 동생들과 살았어요. 딸만 셋이라 억척스럽게 자란 세 자매라고 주위에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세 자매를 키우면서 엄마는 혹시나 혼사끼리 막힐까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새 인생을 살으라 제발 말하지만요. 그런 엄마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한 사건이 생긴 건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제 이혼 때문이었죠. 같은 업계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던 저는 2년이 채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그때 만난 남편은 제 인생의 최악의 남자였고 남편의 집안 또한 미친 집안이었죠. 하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죠. 다부진 엄마 밑에 두 자매들과 커오면서 절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던지라 미친 시댁에 미친년처럼 대응하고 복수를 했더니 현재는 그들이 제 근처에도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혼자 힘으로 저와 두 동생을 키우셨어요. 손맛이 좋으셔서 반찬 가게를 차리셨고 갈비탕과 김장김치를 만들어 팔다 포장한 상품이 홈쇼핑까지 진입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도 엄마에게 요리를 배웠고 커가면서 요식업을 시작해 여러 가게를 내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와 제 명의로 된 집이 6채 정도 됐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엔 여러 점포들이 줄줄이 계약되어 있었죠. 밑으로 있는 두 동생은 변호사와 간호사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성인으로 컸고 내 여자가 모이면 수다가 끊이질 않았죠. 그러다 제 나이 37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제 회사 매장들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담당자였어요. 여러 번 미팅을 하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1년의 연애 끝에 식을 올리게 됐죠. 엄마는 제 결혼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적어도 결혼 생활 3개월까지는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서로 양가에 비슷하게 반반만 용돈을 드리고 같은 시기에 공평하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고요. 서로 서운해하게 만들지 말되 각자 더 원하는 효도는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그러나 그 동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으로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신우가 그러더군요. 이번에 회사 퇴직하고 나면 가게를 하나 차릴까 하다가 엄마가 언니한테 조언을 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론 언니가 이미 잘 아니까.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직접 운영하는 술집 있잖아요. 거기 오전이랑 오후에는 내가 카페를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신우는 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술집 중 한 곳이 오픈 시각이 저녁 6시부터이니 아침부터 오후 시간대에 들어와 커피와 디저트를 팔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니 어이가 없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관리하는 직영점이라고 해도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을 방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시모가 왜 못하냐고 하는 겁니다. 사업 처음 시작이고 괜히 매장 계약해서 시행착오 하는 것보다 미리 연습하듯 해보고 차리는 게 낫지 않냐고요. 지원군을 얻기 위해 남편에게 물으며 어떠냐고 하는데 남편은 나쁘지 않은 생각 같다고 하더군요. 제 눈빛이 돌변하자 남편이 끝까지 들어보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성희가 남자친구네 집에 얼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왔나 봐. 남자가 제법 살거든? 곧 양가 상견례도 하는데 결혼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카페 차리려고 모아둔 돈을 다 쓰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당분간만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남편도 저를 보며 그렇게 하라는 눈빛을 보내기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에 계약을 못하겠으면 트럭을 사서 장사를 하던가 매장을 특정 시간 동안 빌려주는 건 주방이랑 요리를 하는 것도 빌려줘야 한다는 건데 나름 업무 영역이 정해진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피해라고 하니 그 말에 신우가 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시간 동안 하는 게 왜 피해인지 모르겠다고요. 공짜로 하겠다는 거 아니고 장사에서 수익 들어오면 장소 제공 비용은 주겠다고 하길래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알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여 비용을 선지급하는 게 맞다고요. 제 말에 표정이 구겨지더군요.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말지.
장사하는 거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 피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신우가 화가 나서 일어나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시모는 신우를 붙잡아 말리고 시부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기침을 하더군요. 남편은 생각이라도 더 해보고 답을 주던가 왜 신우 기분을 상하게 하냐고 하길래 남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지 신우가 잘못한 건지요. 시부는 남편에게 그만 가라고 하더군요. 제 얼굴을 더는 보기 싫은 듯한 표정을 하길래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싸웠어요. 하도 결론이 안 나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가서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제 입장 중립으로 글을 올렸더니 댓글들이 난리가 났죠. 죄다 남편 시댁과 신우이 욕을 하는 글이었어요. 염치가 없다는 말부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부탁이냐며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들에 남편은 결국 글을 지워버리더군요. 사과라고 했더니 자기가 시댁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의 싸움이 결혼 후 3개월 만에 한 첫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동생에게 전화해 이야기해 주었더니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어이없다며 혀를 차더군요. 시댁은 어쩔 수 없는 시댁이니 그런 경우가 있어도 참지 말고 단디하라고 해서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시댁의 지원을 받아 가게를 계약하고 카페를 차렸더군요. 개업한 날 거대 화환을 보냈더니 뒤늦게 연락이 와서 지난 일은 미안했다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우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고 그때마다 신우의 친구와도 인사를 나눴어요. 남편은 마침 회사 근처라서 일주일에 3-4번은 들리는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회사에선 멀다 보니 가지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4개월 정도가 흘러서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사건은 군대에 들어갔던 시동생이 전역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저녁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고 시댁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고 시동생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에 자취방을 하나 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실을 구할 동안 저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남편과는 다 이야기가 된 것처럼 말하길래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설명하더군요. 성인은 결혼 전이고 혼자 자취 중이라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같이 살기 힘들고 부모님 집은 전부 외곽이라 멀잖아. 작업실 구하기 전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허락했다는 말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시동생은 고맙다고 하는데 시부모님도 잘 됐다고 하며 웃는 겁니다. 분위기를 망치긴 뭐해서 얼마나 머물 거냐고 물었어요. 작업실을 구하고도 자취방까지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3개월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순간 열이 뻗쳐 참지 않기로 했어요. 2주 정도면 모를까 3개월이라니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3개월은 무리죠. 일주일에서 2주 정도로 예상했는데 작업실 구하는 김에 아예 거주할 공간으로 넓은 곳을 구해요. 남편이랑 저도 신혼이라 차마 같이 살자고 하긴 좀 그렇네요. 시댁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시동생은 부부 사이 관계 때문이라면 걱정 말라고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거절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시동생 작업실 하는데 알아서 보태주든지 도와주든지 하라고요. 남편은 그냥 우리 집 넓은데 같이 3개월만 살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상의 없이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시모가 말하더군요. 굳이 이렇게 좋은 날 또 분위기를 망쳐야겠니? 1년 뭐 얼마나 한다고. 집에는 잠 안 자러 들어갈 거고 거의 작업실에서 작업할 텐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꼽게 받아들이냐? 시모의 말에 남편에게 시동생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어요. 같이 사는 부부 집인데 그 정도 상의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당연히 동의할 줄 알고 말하는 걸 입어버렸다는 겁니다.
시부도 월세 줄 테니 데리고 잠깐 살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더는 같이 식사 못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나왔어요. 시모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소리쳤고 남편은 이렇게 가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화를 내더군요. 식당을 나와서 차에 타려는데 저를 붙잡고 들어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졌어요. 너랑 내 돈으로 반반 합쳐서 얻은 집인데 네 집처럼 누가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동생이 들어와 살 거라며 이해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린 각방이니 그리 알라고 하고 차에 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밥을 먹으며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바로 화를 내셨죠.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그렇지. 같은 여자의 시누이면 모를까. 남자의 시동생을 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제 신혼인데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사돈도 그러시는 거 아니지. 엄마는 시동생이 들어오면 자신이 사돈댁에 전화 넣고 참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동생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고는 형수 왔냐고 해맑게 인사까지 하더군요. 소파 옆에 짐까지 있길래 정말 들어와 살려고 왔나 보다 싶어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대로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왜 동생 인사를 안 받냐고 소리치는데 안방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엄마랑 밥 먹고 왔고 엄마도 반대하신다고 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작 3개월을 못 참냐고 하더군요. 나가라고 했어요. 신경 안 쓸 테니까 집에 있는 동안 당신이 알아서 챙기든 말든 하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 바로 엄마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시동생 같이 살겠다고 들어왔다고 하니 바로 시댁으로 전화 넣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10분 뒤에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넌 그걸 바로 그렇게 네 친정에 일러 바치냐? 누가 들으면 그 집 너 혼자 계약한 줄 알겠다. 너 혼자 구한 집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계약한 집인데 유세 부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뭐라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게다가 엄마는 통화를 했는데 되려 욕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니, 글쎄 시누이면 모를까. 시동생을 들이는 건 영 아니라고.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불편할 거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을 뭐로 보는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 아니냐. 뭔 말만 했다 하면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는데 내가 뭘 매도했다고 참 말이 안 통하더라. 엄마는 남편이랑 상의해서 시동생 안 내보내면 그냥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있겠다고요.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차라리 동생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시동생 앞에서 대판 싸우는 꼴 보이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그제야 깨갱하며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대놓고 반바지에 나시만 입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아침 식사 차리는데 거실 소파에서 자다 일어난 시동생이 제 차림을 보고 놀라더군요. 뒤늦게 나온 남편도 제 차림을 보고 저를 끌어다 급하게 안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동생 있는데 그 차림이 뭐냐고요. 당장 반팔이랑 긴 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하길래 내 집에서 내가 이 정도 옷도 못 입냐고 했더니 그제야 한숨을 쉬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일주일만 있게 하겠다고요. 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동생에게 말해놓고 해결하라고 했어요. 오후쯤 돼서 남편에게 연락해 해결했냐고 했더니 슬슬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결국 전화를 끊고 제 동생에게 연락해 상황을 말했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형부도 시동생도 난감함을 알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퇴근하면서 동생을 태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 동생을 데리고 갔더니 놀라서 눈이 커지더군요. 남편도 놀라서 처제 데려오는 줄 몰랐다고 하길래 나도 당신이 나에게 말도 없이 데려와서 내 동생 데려와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동생도 남편도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제 동생은 웃으며 포장해온 술안주거리들을 거실에 풀어놓고 남편에게 주말 동안 자고 갈 거라 했습니다.
간만에 언니랑 회포 좀 풀겠다고 하니 남편은 차마 그러지 말라고 못하고 충분히 놀다가 가라고 하더군요. 주말 동안 동생이랑 자고 일어나서도 수다를 떨고 장도 같이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옷도 시원하게 입고 다녔더니 시동생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더군요. 결국 시동생은 남편의 성화에 이틀 만에 작업실 겸 자취방을 구하고 신혼집을 나갔어요. 시동생이 나가면서 매일 저녁 집으로 오던 제 동생도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모든 일은 상의 없이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2달이 흘러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와 동생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생신 때는 생일상을 차려드렸고 이번에는 특별히 환갑이니 3명이서 돈을 모아 뷔페를 예약했지요. 남편은 동생 작업실 음향 장비 사주느라 돈을 많이 써서 당장에 큰 돈을 내기가 뭐하다고 하더군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엄마 생일 때는 우리 자매들이 돈 모아서 할 거니 사위로서 해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만 준비하라고 했죠. 집안 행사나 자질구레한 일에 돈 쓰게 할 생각 없다고요. 1달 뒤에 엄마의 환갑잔치가 이루어졌고 친척들과 엄마의 친구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남편은 스카프를 준비했고 시댁 어르신들은 음식부터 행사 장소까지 깔끔하고 아주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문제는 1달 뒤 시모의 환갑이 돼서였습니다. 시부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어머니 환갑 준비 신경 써서 잘하라고요. 남편이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길래 엄마 환갑 때 준비한 절차들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랑 합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할 줄 알았지만 남편과 신우, 시동생은 가까운 곳에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부모님을 모셨어요.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노래까지 부른 뒤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브랜드의 귀걸이를 준비했죠.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시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웬만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화가 많이 나서 전화를 한다. 첫째 며느리로서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야 할 거 아니냐.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일이고 그냥 생일도 아닌 환갑잔치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시부는 시모가 매우 서운해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친정은 그렇게 화려하게 해줬으면서 초대까지 해서 그 모습을 다 보게 해놓고 정작 시어머니 환갑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게다가 첫 생일에 며느리가 생일상 차리는 건 기본이 아니냐고 하는데 화가 나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자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통화는 자동 녹음이라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남편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동생들이랑 알아서 상의해서 다시 준비를 하던지 어머니 기분 풀어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동생들과 대화를 하더니 시부에게 전화해서 말하더군요. 간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더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니 시부가 뭐라 소리를 지르는 게 옆에서 들렸습니다. 돈 있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떵떵거리고 살 것이지 왜 눈치를 보냐. 원래 시어머니 잔치는 며느리가 하는 게 기본이야.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냐고. 남편은 저희 엄마 환갑 또한 자신은 일절 보태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랑 다 합의된 부분이라고 하니 시부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며 남편 보고는 못난 놈이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꿍한 상태로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도 집에서 먹지 않고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더군요. 결국 대화로 풀기 위해서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남편이 이미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야근은 평소에 한 적이 없다는 말에 순간 열이 받아서 그동안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가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커피랑 디저트 먹으러 간다고요. 신혼의 카페로 갔다는 걸 알아차리고 회사 건물을 나와 차를 끌고 카페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보이더군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카페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유리창 너머 카운터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편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는데 주문한 음료를 받는 순간 여직원의 손을 잡는 겁니다. 너무 놀라 그대로 멈춰섰어요. 여직원이 웃자 남편이 여직원의 볼을 손가락을 툭 치며 커피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순간 저게 무슨 그림인가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깥에서 지켜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결국 차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멀리서도 지켜보는 건 가능했어요. 차 운전석에 앉아 카페 안쪽을 지켜보는데 1시간이 지나서야 신우가 나타나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신우가 들어가자마자 여직원은 앞치마를 벗었고 신우와 교대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신우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기까지 하는 모습에 제가 오해하는 듯 했습니다. 신우의 친구가 아니거나 사촌이거나 만나도 상관없는 관계인가 싶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여자의 허리를 감싸는 남편의 오해가 아니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카페로 자주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설마 여직원이랑 외도라니 분노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랐어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더군요. 결국 차를 세워두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야근 중이냐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하길래 지금 회사 들렀다가 집 간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야근 없었다는 거 알고 있다고 했더니 당황하더군요. 집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여자와 가벼운 포옹을 하고는 연락을 하겠다는 손짓을 한 뒤 카페 쪽으로 뛰어가더군요. 차를 가지러 가는 게 보였죠. 더 보지도 않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먼저 도착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집으로 온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회사를 말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하길래 와이프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지도 못하냐고 따졌어요. 요즘 대화도 없고 밥도 같이 못 먹어서 찾아간 건데 그게 화를 낼 일이냐고요.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야근하면서 어디 있었냐고 물었더니 순순히 신혼의 카페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고 그 여자 누구냐고 소리치려다 간신히 화를 참았어요. 아직 증거로 사진을 찍은 것도 없고 추궁하면 잡아댈 게 뻔했으니까요. 증거나 잡고 말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왜 야근했냐고 거짓말 친 거냐 하자 남편은 야근한 거 맞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잔업하는 상사로 남기 싫어서 카페 가서 잔업했어. 내 나름의 야근이었어. 집에 와서 했어도 됐잖아. 편하게 집에 와서 하면 될 걸 왜 거기서 해? 나랑 밥도 안 먹고? 뒤늦게 남편은 어머니 환갑잔치 일로 기분이 나빴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서로 결혼할 때 합의한 게 있고 자기도 장모님께 크게 해드린 것이 없어서 따지기는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보고 못난 놈이라고 하는데 정말 못난 놈인 것 같아 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론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대화로 풀라고 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금까지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다 온 주제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다니 용서가 되지 않았죠.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서 처참히 짓밟아주고 이혼을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른 차를 계약해서 끌고 퇴근을 하는 즉시 신혼의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야근은 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번은 꼭 카페에 들리더군요. 카페는 낮에 신우가 있고 저녁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격일로 신우와 여자가 돌아가면서 카운터를 지키고 보조로 남자 알바가 하나 더 들어오더군요. 늦은 밤에 위험할까봐 남자를 두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주로 여자가 있는 날 와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남자 알바에게 돈을 주며 심부름을 시켰어요. 남자 알바가 자리를 비우면 카운터 안쪽 직원실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죠. 대충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알바를 따로 불러내 고용했어요. 상황을 말하니 남자 알바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놀라서 도와주겠다고 하길래 돈까지 챙겨주었어요. 액수를 확인하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자 알바에게 모든 걸 맡기고 회사에서 일에 전념했습니다. 증거는 일주일도 안 돼서 얻어냈어요. 직원실에선 예상대로 남편과 여자가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더군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대화는 어찌나 분노를 유발하던지 관계를 하고 나서도 직원실에서 나오지 않고 짧은 대화를 하더군요. 와이프인 저를 험담하고 이혼하고 너랑 살고 싶다고 꼬드기는 남편에 여자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난 돈 없는 남잔 싫어. 오빤 잘생기고 이것도 잘하지만 돈은 없잖아. 돈 있는 것들은 돈 버느라 아랫도리가 성칠 않아. 그치만 오빠는 아래가 울끈불끈 하잖아. 안 그래? 계속 이렇게 만나지 말고 남자 하나 꼬이게 해서 위자료 왕창 얻어내고 끝낼래 오빠? 귀책 사유를 아예 그 여자한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들이 계획을 하듯이 말하는 모습에 당장에 소장을 날려버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인 제 여동생을 만나 영상을 보여줬어요. 동생은 노발대발하더군요. 별의별 욕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어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엄마가 상처를 받으실까 둘째와 셋째를 같이 데리고 엄마를 따로 모셔 식사를 하며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울지 말라고 애도 아직 안 낳았고 제가 능력도 있는데 이 정도면 일찍이 잘 거르는 거라고 했죠. 그제야 엄마는 눈물을 그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혼이 그리 큰 흠도 아니고 그래 까짓 거 하면 되지.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데 내 딸이 아니라 그 자식이 손해지. 단 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혼하고도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 결혼하고 바람피는 놈 유부남인 거 알고 건드리는 년 둘 다 평생 지옥 맛보게 해야 한다. 알았지? 동생들은 당연하다며 절대 재판만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라면서부터 저희 집안은 무조건 당한 건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엄마와 식사를 한 이후 모든 준비를 마쳤고 소장을 날렸습니다. 날짜에 맞춰 남편의 짐을 미리 정리해두고 있었죠. 뒤늦게 소장을 받은 남편은 바로 전화가 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길래 오해 따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왔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집 도어락 비번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군요. 상간녀에게도 소장 날라갔을 테니 이럴 시간에 소송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증거 있냐고 억울하다고 말하길래 증거는 곧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모든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으니 위자료 두둑히 준비하라고 했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러나지 않는 남편을 경비를 불러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려 상간녀에게 간 상간녀 소송 소장을 들고 말이죠. 그리곤 제게 애원하듯 말하는 겁니다. 저 한 번만 살려줘요. 저 딱 한 달 뒤면 결혼식이에요. 결혼 앞두고 오빠가 불륜남이란 거 알게 되면 시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언니, 소송 딱 한 달만, 아니 2달만 미뤄주면 안 돼요? 시부모님이 이 사실 몰라야 해요. 제발요. 신우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외도로 집안 망신을 당하며 식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친구와 오빠가 불륜 사이였던 거 알았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뜨끔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말하더군요.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요. 같이 돈 모아서 보증금 내고 유지하는 카페인데 자기보다 그 친구가 더 돈을 많이 내서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게다가 그 친구 부모님이 월세도 부담을 해서 겨우 이어가고 있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냐고 했더니 계속 봐달라는 말만 하더군요. 혹시 모르는 거니 제발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작성하고 나면 그때 소송을 하라고요. 그땐 아무리 제 친오빠라고 해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길래 꺼지라고 했습니다.
같이 숨긴 주제에 너도 공범이라고 했어요. 네가 파혼을 당하든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요. 그제야 신우가 표정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바람이 나지. 내가 남자였어도 당신 같은 여자 안 봐. 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가리였어. 신우의 말에 결국 손을 들어 거세게 뺨을 날렸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신우의 고개가 돌아가면서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신우가 눈을 희번득이며 제게 달려드는데 바로 손목을 잡아 제 안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놔달라고 외치더군요. 몇 번을 더 힘을 줘서 겁을 먹게 한 뒤 놔주자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부가 찾아왔어요. 시모가 올 줄 알았는데 시부의 출연에 의아했죠. 양손에 무언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길래 뭔가 했더니 오렌지가 가득 든 과일 박스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렌지를 좋아하는 걸 알고 가져온 거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외도를 했으니 이혼만이 답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타이르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남자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유혹에 더 약하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여러 여자 눈에 들어왔고 시끄럽게 연애했었다. 그러나 지금 아내 만나서 애들 낳고 정착한 거고. 며느라가 너는 나이가 조금 있지만 우리 아들은 몇 살 더 어리지 않냐. 못 모르고 실수한 거다.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사업하는 여자를 두고 실수요? 아버님 아들이 얼마나 지독한 실수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실수란 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해버린 어쩔 수 없는 일을 실수라고 하죠. 이게 실수로 보이세요? 핸드폰을 열어 촬영한 사진 일부를 보여주었어요. 그제야 시부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런 사진이 몇 개는 더 있고 몇 날 며칠에 거쳐 있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본인 입으로도 차마 실수라고는 못하겠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화를 식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살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다시 따끔하게 교육시킬 테니 데리고 살라고요. 한 번만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더럽히려는 쓰레기를 데리고 살아야 하냐고 말했죠. 쓰레기란 단어에 또 발끈하더니 눈빛이 달라지는데 자칫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바로 경비를 불렀고 뛰어들어온 경비들 앞에서 제 몸에 손대면 바로 고소할 거라 했습니다. 사무실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다고 했더니 그제야 오렌지 박스를 들고 돌아가더군요. 시부가 돌아가고 기일이 돼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장에는 엄마는 물론 제 동생들까지 참석해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대로 남편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들이 쏟아졌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상간녀 또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 측이 말했습니다. 엄연히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라고요. 당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몰래 찍은 촬영은 불법이라고 말이죠. 남편이 신혼의 카페의 여직원과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 직원에게 물어보기 위해 찾아갔었다고 했어요. 그때 직원이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상간녀와는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해서 알게 됐다고 했지요. 영상은 그 남자 직원이 직원실에 자꾸 물건들이 사라지고 정돈을 해놔도 어질러놔서 쥐라도 있나 싶어 카메라를 설치해놨다가 알게 된 거라고 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일하는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냐고요. 법정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영상은 증거물로 채택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하는 것도 알면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거야말로 가족이 대놓고 사기를 친 게 아니냐고 하자 법정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신우는 절대 아니라며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했지만 제 사무실에서 녹음했던 녹취록을 풀면서 신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통해 사실은 입증됐어요. 신우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죠. 판결문이 나왔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각자 1억 8천, 3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탄을 했고 저희 집안은 드디어 끝났다며 안도했어요. 그러나 법정을 나가는 순간 바로 동생들이 전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신우 또한 붙잡으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재판은 끝났어도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말리던 말던 저도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뽑았습니다. 전 남편은 정강이를 걷어찼죠. 시모와 시부가 달려와 말렸지만 제 동생들은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의 소나귀에 시모의 머리채도 잡혀서 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원 경비들이 달려와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누구 하나는 응급실로 실려갔을 거예요. 그날 이후 완전히 남남이 되어 신혼집은 정리했고 위자료의 일부로 보증금은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 보증금을 받고도 받아야 할 위자료는 남아있었죠. 상간녀는 그녀의 부모가 한탄을 하며 말하더군요. 그깟 3천만 원 얼른 줘버리고 끝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유부남을 만났어. 아이고. 상간녀는 알겠다며 투덜투덜대면서도 다뜯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다시는 볼 일이 없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에 신우가 집안의 일이 예비 신랑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결국 파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의 부친이 과거 외도를 해서 모친이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 외도를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제야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소송을 미뤄달라던 신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들켰다간 정말로 얄짤없이 파혼인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파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신우는 시모와 함께 제가 관리하고 있는 술집으로 가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식기를 집어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회사 사장이 남의 가정 망쳤다며 난동을 부려서 경찰서까지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얼굴을 마주했고 합의해달라는 신우와 시모에 합의는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무시했죠. 알아서 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그딴 행패를 부렸냐고 말이죠.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땡땡거리에 위치한 땡땡 회사의 담당자인 남자와 그 일대 카페에서 일하는 여사장 중 한 명이 불륜사이라고요. 게다가 그 불륜남은 카페 다른 한 명의 여주인과 남매지간이라고요. 가족들이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와이프를 농락하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덧붙여 시부모들이 운영하는 화원도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적어놨습니다. 함축적인 단어들로 힌트만 주었지만 잘만 조합하면 누구나 그곳이 어디인지는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하루 만에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개의 욕들이 올라오더군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해고되었고 신우도 카페를 정리한 듯 했습니다. 누가 그 카페를 찾아가 보니 이미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로 찾아온 시부가 유리창을 깨부수고 아주 난리를 피워서 경찰서에 왔다고요. 놀라서 달려가 보니 동생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의 양옆으로 서서 씩씩거리며 시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시부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달라고요. 자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됐었다고 그 글만 내려주면 앞으로 조용히 살겠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올린 글에 화가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고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연자실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일자리도 잘리고 사업도 무너지니 분이 안 풀리는 거였죠. 게다가 운영하던 화원의 주문까지 전부 취소돼서 물어낼 돈만 수두룩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엄마의 가게를 찾아온 거였죠. 혀가 꼬여서 고소할 돈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결국 대충 합의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 큰 어른이고 제 시부였던 사람이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동생들의 시부는 움찔하며 도망치더군요. 그날 엄마를 모시고 저희 세 자매는 오붓하게 국밥집으로 가서 시원하게 국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통쾌하다고요.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말이죠. 이후로 한동안 저희 집안은 조용했고 시댁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전 남편과 외도를 했던 그 상간녀가
SNS에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올렸더군요. 결혼하는 상대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참지 않고 판결문과 기존의 증거들이 담긴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결혼식 날 조용히 신랑 측 부모님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식 시작하기 전에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하고 나왔죠. 아직 신랑 신부 입장도 안 했을 때가 차라리 낫다고요. 제 말에 당황하던 어르신들은 구석으로 가서 몰래 봉투를 열어보더니 기함을 하며 머리를 짚더군요. 저는 그대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왔고 결혼식장 로비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내려오더군요. 갑자기 신랑이 몸이 안 좋아서 식을 더는 진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상간녀의 SNS를 통해 파혼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보라고 올린 건지는 몰라도 가만 안 둘 거라는 식의 글귀들이 적혀 있더군요. 그러나 그 후로 상간녀가 저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 글귀마저 사라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를 어떻게든 고소할 방법을 찾았겠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겠죠. 현재 저는 제 가족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 이혼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저와 동생들 또한 엄마의 곁에 누군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가족이란 게 똘똘 뭉치면 두려움은 사라지더군요.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이니까요. 일에만 매진하던 저는 1년 전부터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 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제 동생들은 제가 남자만 만나면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지만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워낙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 동생들도 사람 좋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요. 비록 이혼을 한번 경험했지만 제 곁에 가족이 있어 든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